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환경 보리 재배 기술을 맡게 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백태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보리 재배 기술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친환경 보리 재배 기술 교육입니다. 지금 보리 파종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보리 재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리 재배에서 앞서가지고 종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종자 확보 시기는 8월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리 종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리 종자 신청은 8월에서 9월 초에 걸쳐가지고 보리 종자를 확보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리 종자는 정부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찰쌀보리하고 청보리 종류인 우호보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신청은 저희들은 공고는 8월 1일부터 공고를 하고 나서 기본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물량 조정을 8월 18일부터 23일 그리고 추가 신청을 9월 5일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종자를 확보해서 준비하는 게 순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보급종으로 나가고 있는 보리 보급종, 보리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새찰쌀 보리가 지금 전국의 대부분 이 새찰쌀 보리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육성 연도는 1995년도 육성을 했는데 수량성은 389kg 정도 다수학 품종입니다. 다수학 품종이고 찰성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보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치반용은 아니지만은 보리차나 엿기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향 보리하고 해미 보리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총체 담근 먹이용으로 사료용으로 나가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우호 보리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부지방까지 다 내재성이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품종들이 기상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북쪽 방향이 땅에 심었을 경우에는 동해를 잇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심었을 때는 땅 조건을 잘 확인을 하시고 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살용으로 먹는 치반용 품종 개발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새살보리라는 품종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새찰쌀보리를 이제 개량을 했는데요. 씹힘성이나 점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살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봤을 때 씹힘성이 8.23 정도 되는데, 찰쌀보리 같은 경우는 0.63 정도로 굉장히 씹힘성이 굉장히 좋고, 반면에 점도도 굉장히 찰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새살보리 같은 경우에는 950 정도 되는 그런 지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찰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1680, 굉장히 찰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리밥 색깔도 보시다시피 약간 검은 갈색 쪽에서 흰색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새찰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찰쌀보리 특성은 일반 저희들이 기준이 되는 널쌀보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숙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음 작기를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찰쌀 보리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이 이제 성숙기고, 키는 일반 널쌀보리보다는 약간 좀 큽니다. 82cm고 74cm 정도 되는데 좀 큰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철립중이 31g 정도 되고 단백질이 좀 작기 때문에 찰성은 강하고 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철립중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간다는 특성은 반면에 단점이 좀 있는데,
키가 큰 반면에 천립중이 크다는 거는 이상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좀 다비를 했을 때 쓰러짐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새찰살보리 같은 경우에는 비료 사용량을 조정을 좀 잘 하셔야 질소를 너무 과다하게 줬을 때는 도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흰찰살보리인데요. 흰찰살보리 같은 경우에는 성숙기가 6월 5일 정도 되고 키는 좀 작습니다. 작고 천립종도 좀 가볍고 천립종이 가볍다 보니까 수량은 새찰살보리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 백도라든가 아니면 퍼짐성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면은 열살보리하고 흰찰살보리하고 색깔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요새 나오는 대부분 품종들은 흰찰살보리나 새찰살보리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리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토양 조건이 산성 토양에서는 굉장히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내 밭이나 내 토양에 대한 조건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토양 pH가 그 적정 pH는 7에서 8 정도에서 잘 자라고 pH가 내 땅이 한 산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석회나 토양 그 계량제를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pH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수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보리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사양토나 아니면 식양토 이 정도가 제일 좋고요. pH는 7에서 8 사이에 그 정도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겉보리보다 이 pH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pH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다소하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토양 pH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영양분들이 미량원소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시다시피 pH 6에서 7 사이에 왔을 때가 제일 많은 양분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pH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양분 흡수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인데 질소 인상 가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6에서 7, 7하고 8 사이까지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안전하게 6.5에서 7.5 사이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고, 나머지 요 철, 망간, 아연, 구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좀 많이 흡수되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지만은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원소들이 충분히 흡수가 되려고 하면은 pH가 6에서 7.5 사이에 맞춰주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토양 pH에 따라서 그 비료 유효도, 그러니까 비료가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보면은 7에서는 질소 인상 가리가 100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흡수가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pH가 떨어질수록 흡수율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pH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pH뿐만 아니고 보리 재배를 하기 전에 내 밭 토양을 검사하는 처방서인데요. 그 토양 시료를 이제 채취를 하셔가지고 보리 재배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면은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지를 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5.4 정도 돼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pH 7 사이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 pH 5.4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보리를 재배를 할 때 생육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서양토인데 유기물 함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 보리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해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축분을 많이 사용한 그런 밭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산을 좀 줄이고
유기물을 좀 높여서 그리고 토양 계량제를 좀 써서 요선을 적정 수준으로 좀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토양 같은 경우에는 비료 지력이 굉장히 낮은 토양입니다. 대신에 반면에 인산이 많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pH가 7.4 정도 돼서 적정한데 유기물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산하고 칼륨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부분 그 하우스 토양이나 아니면 밭토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산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산을 유효인산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축분 사용입니다. 축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투입을 했을 때 이런 인산 집적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인산 같은 경우에는 토양 내에 한번 들어가면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분을 많이 사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개분을 썼을 때 인산이 토양 내에 들어갔을 때 철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물이 이제 흡수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토양 내에서 인산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 밭토양 조건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나중에는 연작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토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넣어서 pH를 좀 떨어뜨리고 인산 함량도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양 계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토양 계량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회 고토가 있고 소석회, 생석회, 용성인비, 특히 뭐 규산도 있고요. 설프마고라고 해가지고 마그네슘하고 황이 들어간 그런 제품도 있고 폐화석,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토양 계량제 같은 경우에는 소석회하고 생석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알칼리 성분을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생석회를 쓰셔도 되고요. 소석회나 이런 것들은 대신에 이제 소석회나 생석회를 쓰고 나서 칼슘 흡수를 좀 바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칼슘 흡수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토양 내에 있는 pH 조정에만 이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화 석회를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 될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전에 이제 중화 석회량이라고 하는데 300평에 이제 10cm 깊이로 해가지고 pH 1을, 그러니까 6에서 7 정도로 높이려고 했을 때 필요한 석회량을 중화 석회량이라고 하는데요. 성분은 이제 성분량으로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들었으면은 20kg짜리 한 포에는 뭐 한 12kg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사질토에는 성분량으로 한 60kg 300평에, 일반 토양에서는 130kg, 250kg. 그러니까 너무 pH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부식질이 너무 많으면은 부식질 같은 경우는 pH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부식질이 많은 그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석회 소요량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pH를 낮출 때 이걸 뿌리고 이제 그 경운을, 그러니까 로타리를 한번 쳐주셔 가지고 토양 내에 이제 20cm 전후에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 재배에 들어갈 건데요. 보리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작물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쉬운 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리 농사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에 6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병해충하고 잡초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잡초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제 그 파종을 하게 되고,
잡초가 다음 해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5월 중하순 시기인데 그때쯤 되면은 보리가 굉장히 많이 커 있고 작물하고 병합을 했을 때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잡초 문제는 조금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병해충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발생되는 시기는 5월 하순 이후에 활발하게 병해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리농사나 밀농사 같은 경우에는 잡초나 아니면은 병해충 문제에 다른 작물보다는 좀 우월하다,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리 발화 저온은 25도에서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중순에 이제 그 파종을 하게 되면은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그 밑에 25도 이하에서도 발화가 잘 되는 그런 전성 작물이기 때문에 발화는 아주 시기만 잘 맞추면은 발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가 맺히는 시기는 개화는 뭐 다음 해에 이제 개화가 되겠지만은 지금 보리가 제일 많이 클 시기는 4월 중순에 이제 많이 크는데 씨가 맺혀 가지고 우리가 수확할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꽃이 피고 나서 30일 후, 30일에서 35일 후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시기 결정을 해야 되고요. 덩숙기는 45일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35일 후에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적정 토양은 pH가 6에서 7 정도 되고 식질이라는 토양인데 식질이나 식양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그 모래땅, 사토 같은 경우에는 보리 재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 빠짐은 좋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질 토양에서 재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